미국이 9개월 만에 0.25% 금리 인하를 시행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앞으로 어떤 영향이 예상되시나요? 네, 이번 금리 인하는 우리 증시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 연준이 지난 12월 이후에 정말 9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하는 그러한 정책을 단행을 했죠.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최근에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고용시장이라든지 또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목표치인 2% 정도는 상회하고 있지만 가장 힘든 부분들이 고용 불안이거든요. 이 고용 불안이 더 위험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금리 인하를 진행한 거고, 시장은 이번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해서 연내 2차례 정도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증가하는 그런 흐름으로 신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금리 인하가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우선 첫 번째는 외국인 자금의 어떤 유입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요.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면 달러와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신흥국이나 특히 한국 증시 같은 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 발표 직후에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몇 년간 우리 증시에서 순환매 기조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들의 컴백은 코스피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섹터 같은 성장주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숨쉴 공간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미국의 고금리가 진행이 되는 동안 우리가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만드는 족쇄로 작용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게 되면서 우리도 국내 경기 상황에 맞춰서 보다 좀 유연하게 기준금리를 조정할 수 있게 됐죠. 시장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한 10월 달 정도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지금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장밋빛 전망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사실 어느 정도 시장에 예견된 이벤트였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그 관세 정책의 방향성이나 또 각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 같은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조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부각될 경우에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가 반드시 상쇄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우리 증시의 분명 호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고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증시의 상승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가 가져올 구조적인 변화에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성장주라든지 또는 수출주의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거,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우리나라 증시는 올해 초부터 큰 상승을 이어왔는데요. 고점이 아닐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나라 증시 계속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증시 올 한 해 정말 파죽지세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대비 1월 초반 대비해서 얼마만큼 올라왔냐면 약 한 45%가량 상승을 했으니까요. 이러면서 투자자분들에게 달콤한 수익을 안겨줬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곧 거품이 꺼지는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상승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더 간다에 힘을 실는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글로벌 유동성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외국인들이 증시를 더 밀어 올린다는 거죠. 미 연준이 9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달러 약세와 함께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물꼬를 튼 역사적인 사건이 최근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외국인 자금의 순유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매수했었던 시기는 어김없이 코스피가 강한 상승 랠리를 펼쳤기 때문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업종은 물론 저평가된 가치주 또는 외국인들의 매수 행렬이 이어지는 그런 종목들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일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견조한 실적. 아무리 유동성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기업의 이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거든요. 다행히 우리 기업의 어떤 실적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특히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반도체 수출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조선, 방산 같은 주력 산업의 수주 낭보도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요. 특히 3분기보다 4분기로 갈수록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개선세는 더욱 뚜렷해질 거다라고 하는 게 증권가의 공통된 분석이죠. 이렇게 되면 주가 상승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강하게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정책적인 지원이죠.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통해서 또는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그리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는 우리 증시의 그 고질적인 문제였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주가를 부양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증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장기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시장이 급등하면서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그 하락의 시작이 아닌 건전한 숨 고르기 과정으로 보고 중요한 것은 시장 전체가 꺾이는 게 아니라 과열된 특정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으로 자금이 순환하는,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가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한국 증시는 과거하고 좀 다른 강력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또 기업들의 자발적인 어떤 체질 개선 노력, 그리고 글로벌 산업의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또 기업의 실적 개선이 맞물리면서 견고한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이는 시장이 에너지를 응축하고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올 한 해 상승을 주도했었던 핵심 동력은 아직까지 유효하고 그 온기가 시장에 전반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은 시장을 떠나야 할 때는 아니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하시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급등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덩달아 상승을 이어주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삼성전자가 연초 이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8만 전자를 회복하고 8만 전자 중반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오늘 녹화한 날이 9월 22일인데요. 오늘도 삼성전자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더라고요. 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8만 전자 중반까지 왔는데 국내 증시 전반의 상승을 견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특히 구조대가 온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됐죠. 또한 일부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9만 원, 10만 원까지 현재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 상승을 견인할 주요 긍정적인 요인을 몇 가지 찾아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의 회복, 그다음에 AI 시장의 성장이잖아요. AI의 핵심 부품인 HBM 시장의 급성장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고, 올해 범용 메모리 타이트 구간 진입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 파운드리를 포함한 멀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좀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TSMC하고의 어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 기반으로 한 그 3나노 공정 같은 첨단 파운드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작용할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D램이라든지 또는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반도체 시장의 어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삼성전자 정말 강력한 경쟁력이 지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AI라든지 어떤 새로운 기술의 투자인 것 같아요. 최근에 영국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를 인수했거든요. 삼성전자가 AI 언어 처리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그 AI 관련 투자는 가전제품의 혁신과 또는 사용자 경험에 대한 어떤 향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확대 같은 걸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로봇 분야를 통해서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최근에 들어서 많이 받고 있죠. 주가 상승을 견인할 어떤 주요 긍정적인 요인 마지막으로는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수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 금리 기대감하고 맞물려서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세는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물론 주가 상승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위험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여전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소비 심리에 대한 어떤 위축으로 이어져서 전자제품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HBM 같은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나 또는 마이크론과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에 TSMC하고의 격차를 줄이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경쟁사들의 기술 발전 속도 또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국내 수출 기업들의 환율 효과를 상쇄시키는,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회복, AI 시대의 도래, 그리고 꾸준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특히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삼성전자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 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구만전자의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지금 구간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5만전자, 6만전자에서부터 계속 쭉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은 쉬어가야 될 그런 타이밍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금리 인하 시기에는 어떤 주식을 눈여겨보아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금리 인하 시기에는 어떤 주식을 보면 좋을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적용하는 할인율이 낮아지죠. 이렇게 되면 미래 성장에 중요한 IT라든지 또는 성장주에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될 거고, 유동성이 확대가 될 거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섹터로 나눠봤어요. 처음에는 성장주 섹터입니다. 성장주 섹터 쪽에서는 두 가지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대한민국 대표 종목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통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두말하면 잔소리죠. HBM 쪽에서의 압도적인 선두주자로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어떤 투자가 확대가 되고, 또 기술의 초격차를 더욱더 벌려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장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축소될 수 있어요. 하지만 증권업이라든지 보험업은 유동성 확대로 인한 증시 활성화, 그러면서 자산 가치의 상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핵심 수혜주가 은행 같은 이런 종목
종목들이거든요. 특히나 뭐 배당에 대한 매력도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섹터 같은 종목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금융 섹터에서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이런 종목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실적이라든지 높은 배당 성향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금융주라고 하면 신한금융지주죠.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활성화 같은 이런 부분들이 증권이나 보험 같은 비은행 부분의 수익성마저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금융지주도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을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고,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산관리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성도 높아질 거고, 그룹 전체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견인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하나금융지주 같은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들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다른 섹터로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라든지 연구 개발에 사실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어떤 그 산업의 특성상 금리 인하의 수혜를 톡톡하게 받을 수 있죠. 특히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되면서 R&D 투자가 활성화될 거고, 그로 인해서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더욱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고령화 사회로 많이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고령화 사회의 진입 역시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서도 두 가지 정도의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신제품 출시하고 어떤 기업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기업이고,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의 어떤 선두주자죠. 특히 글로벌 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이 셀트리온이니까요. 두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라든지 CMO 분야 쪽에서 글로벌 탑 기업이죠. 지속적인 설비 투자라든지 증설, 수주 계속 좋아지고 있고 꾸준히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R&D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CDMO의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에 주식시장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들, 동시에 투자자들에게는 더욱더 면밀한 분석 그리고 신중한 접근이 좀 요구되는 그런 구간이 지금 구간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섹터의 두 가지 종목들은 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거나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권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시의 가파른 반등세에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1억이 있다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시장 상황에든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의 목표, 투자 기간의 설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 차익 실현이 목표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자산 증식이 목표인지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성격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나만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공격형인지, 아니면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수형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중립형인지, 이 세 가지의 여러분들의 성향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하는 격언처럼 여러 자산과 섹터에 나눠서 투자하면서 위험을 관리하고 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채권, 대체 투자 같은 다양한 자산군을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핵심 우량주, 성장주, 단기 테마주,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면, 우선은 핵심 우량주에는 비중을 한 50% 정도. 그러니까 핵심 우량주의 포트폴리오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신한지주 같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하고 함께 낮은 PBR 대비해서 높은 배당 여력이 부각이 된 그런 종목군들, 특히 금융주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어떤 대표 수혜주로 장기적인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거, 이게 핵심 우량주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핵심 우량주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종목 또 드린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AI 시대의 핵심인 HBM의 어떤 시장 리더십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회복에 힘입어가지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들.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라든지 또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어떤 든든한 중심이 되는 그런 기업들은 핵심 우량 포트폴리오를 설정을 해서 비중 50% 정도로 맞추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성장주의 포트폴리오인데 성장주의 포트폴리오는 전체 비중이 한 30%. 종목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우선 뭐 HD 현대 같은 그러니까 조선 건설기계 같은 전통 산업에 기반을 두면서도 LNG라든지 뭐 수소 같은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기업.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구조적인 성장이 계속 기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은 저는 HD 현대 같은 이런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도 성장주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성장주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종목은 저는 현대제철 같은 종목도 두 번째 성장주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철강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전망이 지난 8월 달에 중국이 철강 산업 성장 안정화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구체적인 감산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능력을 축소하는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산 능력 확대를 규제하거나 또는 노후 설비라든지 비효율 설비를 폐쇄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저는 현대제철 같은 이런 종목이어서 성장주 포트폴리오에 HD현대, 현대제철 같은 이런 종목으로 구성하는 거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단기 테마 포트폴리오인데 한 20% 비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테마 같은 경우 공격형 투자자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종목인데 종목을 말씀드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방산, 우주 항공이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성장 테마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꾸준한 수출 증가라든지 또는 신사업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 종목을 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CJ E&M 같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K 콘텐츠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함께 소비 심리 회복이 맞물리면서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CJ E&M 같은 종목으로 단기 테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1억 원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사실 단순한 종목의 나열을 넘어서 나만의 투자 철학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체적인 종합 설계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시대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9월 20일 많은 분들이 특강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CS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감사하다라고, 너무 좋다라고. 9월 30일도 마찬가지로 비공개 유튜브에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역시나 9월 30일도 저녁 8시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 또 지금 바라봐야 될 섹터에 대한 부분, 거기에 텐베거 종목까지 속속들이 지금 유튜브 같은 곳에서 말씀 못 드리는 내용을 좀 더 깊숙하게 자세하게 콕 집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국내 증시에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건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거기에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어떤 디지털 부분들이 굉장히 전환이 빨라졌고요.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또 대폭적으로 변화가 커졌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로봇 산업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근본적인 로봇 관련 상승의 이유는 사실은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사람을 대체할 목적으로 로봇을 찾고 있기 때문에 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또 최근에 주 4.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노란봉투법과 같은 노동 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기업들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화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눈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도입의 필요성이 현재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감소 이거하고 맞물려서 장기적인 트렌드로 로봇이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직원이 너무 많으면 언제 파업할지 몰라라는 이런 표현처럼 기업들은 생산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로봇 도입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봇 기술의 발전은 AI라든지 또는 빅데이터 또 클라우드 같은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도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AI 기반의 품질 검사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스마트 제조 시스템의 어떤 통합 같은 그리고 자동화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산업용 로봇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발전이 로봇이 단순히 어떤 정해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자율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또 자율적으로 좀 학습을 하고 더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춤형 솔루션과 고급 기능을 가진 로봇에 대한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자동화 투자를 늘리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산업용 로봇 시장은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 산업용 로봇 시장이 올해 100억 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기술의 발전과 함께 꾸준한 수요 증가가 이어질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실 의료나 가정 그리고 국방이라든지 교육 같은 다양한 분야에 벌써 로봇이 침투가 됐고 활용 범위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면서 시장 잠재력을 지금 한층 더 키우고 있는 그런 현실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거든요.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테마성 움직임이 아니라 생산성의 혁신, 인력 구조의 어떤 변화,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의 탄생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어떤 자동화 니즈라든지 또 로봇 산업의 성장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AI 같은 첨단 기술 융합과 또 정부의 정폭적인 지원이 더해지면서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들이 폭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로봇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정책 변화가 로봇 산업과 관련주들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정부가 로봇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배경은 인구 구조가 달라졌죠. 또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또 미래 그 산업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강력한 의지가 좀 담아져 있는 것 같고요. AI하고 로봇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고 차세대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지목됐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게 정책의 주요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로봇 산업 전반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긍정적인 영향은 시장 확대라든지 신규 서비스의 창출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는 로봇에 적용 가능 어떤 그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힐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특히 개인정보법이라든지 자율주행법 같은 기존 법률과의 충돌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자율주행 로봇 또 서비스 로봇 이런 부분들이 병원이라든지 또는 상업시설 그리고 공원 같은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로봇 서비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 개발과 투자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활성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AI 산업 전반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또 로봇 기술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용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를 통해서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로봇 기술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거든요. 또한 정부의 정책 지원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해서 로봇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활용의 어떤 증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기반 로봇의 성능 향상의 필수적인 부분들이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정부가 이 공공 데이터의 최대한 공개
또한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AI 기반 로봇의 인지 그리고 판단 능력 향상의 필수적인 요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 장벽이 낮아지고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면 국내 로봇 기업들은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기술 혁신을 추구할 거고, 이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로봇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기반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에 미칠 영향은 우선 투자 심리 개선이라든지 성장 기대감이죠. 사실 정부의 이 적극적인 의지는 투자자들에게 로봇 산업의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당연히 심어줄 거고, 이렇게 되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관련주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또한 규제 완화로 로봇 보급이 확대된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서비스의 모델이 창출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매출, 이익 증가 속도가 빨라지겠죠. 특히 B2C 시장에서의 확장은 기업들의 수익 모델화의 어떤 다변화, 거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특히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서비스 로봇, 그리고 이들과 연동되는 AI 기술에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로봇 부품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기업들 역시 시장 파이 확대에 간접적인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관련 기업들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5일째 소식과 함께 불같이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은 단기 테마성 흐름일까요? 아니면은 로봇주들의 상승세는 장기적으로 갈 것으로 보시나요? 최근 국내 증시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른바 불기둥을 쏘아 올리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게, 사실 정부의 4.5일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쉬어야 되지만 로봇은 안 쉬잖아 라는 투자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특정 정책 이슈에 따른 테마성 움직임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로봇 산업의 본질적인 변화와 또 미래 성장 가능성을 깊게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이번 상승세가 단순한 테마를 넘어서 장기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는,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은 굉장히 지배적이죠. 주 4.5일째 같은 정책적 논의는 사실은 촉매제인 거죠. 그러니까 로봇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은 더욱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인구 구조 변화와 인력난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기업들이 생산 효율성 유지를 위해서 자동화 로봇 도입에 대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구조적인 수요 증가가 쭉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AI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로봇의 성장을 AI 기술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기반으로 한 품질 검사 시스템처럼 로봇이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 복잡하고 정교한 판단을 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로봇의 활용 범위가 경제적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견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육성 정책과 규제 완화 같은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정부가 로봇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고 육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로봇 규제의 그 어떤 합리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서 로봇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시장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었을 때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최근 상승세는 주 4.5일째라는 단기적인 테마에 불이 붙은 측면이 있지만, 그 이면에 인력난에 대한 심화, AI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정부 지원 같은 성장 동력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주 중심의 랠리 이후에 실적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2차 수혜주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온기가 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제 시장은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어떤 기술력, 그리고 사업의 어떤 확장성, 그리고 실적 개선 가능성이 더 큰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현재 상승 흐름을 단순히 테마성으로 치부하기보다는
로봇 산업이 명실상부한 미래 핵심 산업으로의 어떤 부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중요한 신호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로봇 관련주를 보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로봇 관련주를 보면 좋을까요? 그럼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로봇주 한 3종목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제가 종목이 한 종목이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죠. 차세대 로봇 기술의 선두 기업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정교한 로봇 제어 기술이라든지 또 독자적인 하드웨어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특히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는 그런 기업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바라보는 핵심 투자 포인트 한 3가지만 말씀 좀 드려보면, 첫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이족 보행 기술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로봇 기술이 미래 서비스 로봇과 특수 목적 로봇의 어떤 시장의 핵심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이족 보행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의 전략적인 투자.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진행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든든한 파트너를 등에 업고 성장이 충분히 가속화될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세 번째는 로봇 핵심 부품의 내재화인 것 같아요. 서브모터라든지 감속기 같은 로봇의 핵심 부품을 자체 기술로 개발을 했고 생산했고 원가 경쟁력을 통해서 기술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하는 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은 지금 차트를 열어보게 되면 이 검정색 선이라고 하는 1년선 부근 내외에서 있는데요. 1년선 부근 내외에서 모아가는 전략, 제가 굉장히 강조했었던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늘 녹화하는 날이 9월 22일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상승을 했었던 두산 로보틱스, 한 2, 3일 전부터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죠. 협동 로봇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국내 협동 로봇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두산 로보틱스의 핵심 포인트 한 2-3가지 정도 짚어드린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협동 로봇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조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로봇이죠. 그런데 다양한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두산 로보틱스가 넓은 제품 라인과 그리고 촘촘한 판매량을 통해서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I하고 소프트웨어의 기술의 어떤 강화인 것 같아요. 단순 로봇의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서 AI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고객의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굉장히 빨리빨리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장점이죠. 세 번째는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국내뿐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는요, 북미, 유럽 같은 선진 시장에서 입지 강화하고 있는 정말 글로벌 파트너를 통해서 해외 매출 비중도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핵심 부품,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의 전문 기업이죠. 로보티즈가 로봇의 구동, 제어 시스템, 그리고 자율성, 이 전 과정에서 자체 원천 기술을 보유한 로봇 전문 기업이고, 특히 로봇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핵심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린다라고 하면 로봇 핵심 부품의 원천 기술 보유 기업이죠. 그러니까 다이내믹 셀이라고 하는 모듈형 액추에이터는 로봇 개발의 어떤 편의성을 높이는 혁신 제품이고, 또 로봇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핵심 부품 공급을 통한 꾸준한 성장이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 로봇 사업의 어떤 확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통해서 AI 데이터 기술의 발전을 통한 로보티즈의 자율주행 로봇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미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AI 워커와 자율주행 로봇을 통한 데이터 팩터리 사업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세 번째는 플랫폼 기업으로의 어떤 전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지컬 AI 기술을 통해서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의 어떤 전환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부품 공급사를 넘어서 고부가가치 사업의 모델을 기대를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40% 증가할 거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적자였는데 올해는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요 세 가지 종목으로 압축을 하셔서 관심권으로 두신다라고 하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에 지금을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로봇 관련주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산다면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로봇 관련주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매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지금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략은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완성 로봇 기업뿐만 아니라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나 센서 그리고 제어 기술을 자체적으로 내재화한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로봇 산업 전반의 성장에 따른 어떤 수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고, 관련 종목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 또는 로보티즈 같은 종목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라라고 하는 전략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전략은 대기업하고의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지에 대한 부분들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시장은 정말로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하고의 투자 협력 관계는 기업의 성장이라든지 안정성을 담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대기업의 자본력이라든지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을 좀 본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두산 로보틱스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T 로보틱스라든지 유진 로보틱스 같은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말씀드린 대기업하고의 협력 관계를 가진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전략은 실질적인 매출과 성장세를 보이는 그런 기업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보다는 실제 계약 수주라든지 또는 기술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매출 증가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기업에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관련 기업으로는 뉴로메카 같은 종목 또는 고영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로봇 관련주의 주가 하락은 건강한 조정 과정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모든 종목이 똑같은 가치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에 앞서서 개별 기업들의 기술력, 재무 건전성, 그리고 대기업하고의 협력 관계를 꼼꼼히 분석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로봇 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서 장기적인 안목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미래 성장 산업의 과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월 30일 제 특강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저녁 8시고요. 이번 9월 20일에 특강 들으셨던 분들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9월 30일에도 역시나 중요한 엑기스만 콕콕 집어서 유튜브 같은 곳에서 말씀 못 드렸었던 내용들 정말 전략을 말씀드릴 거고, 텐베거 종목도 말씀드릴 거고, 지금 시황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9월 30일 저녁 8시 특강도 여러분들 알림 설정해 두시고 빠짐없이 들어오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